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오직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두 번, 세 번 곱씹을수록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가오진 않지만 음미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책.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책 앞날개에 쓰인 에머슨에 대한 소개 짧게 읽어드릴게요. 랄프 월도 에머슨은 미국 문화의 정신적 기둥을 세운 사상가이자 산문가이고 시인이다. 에머슨이 없었다면 진정한 의미의 미국 문학은 탄생할 수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가 제시한 자기 신뢰와 민권의 개념은 지금도 미국 시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의 저서로는 자연론을 비롯해 자기 믿음, 보상 등으로 구성된 제1수필집과 제2수필집, 사회와 고독 등이 있다. 이 책은 에머슨이 쓴 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해답을 담은 글만 추려서 묶은 책입니다. 에머슨은 변화의 시작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깨닫고 내 삶에 더 집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인생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거실이나 침실 등에 두고 눈에 띌 때마다 아무 쪽이나 펼쳐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내어 읽다를 가까이 하시면 되겠죠? 소리내어 읽다, 소다가 읽어드립니다. 에머슨의 자기 신뢰의 힘 중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려고 접어둔 페이지들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 읽어드립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 밀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존재의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쫓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미덕의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진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과거에 옳은 일을 많이 해두었을 것이다. 과거의 옳은 일이 지금의 나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옳은 일을 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시하라.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품성의 힘은 누적되는 것이다. 과거에 한 모든 이로운 일은 오늘에도 영향을 미친다. 존경받는 전쟁 영웅들의 위엄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 그들이 성취한 위대한 승리의 기억에서 생겨난다. 그 기억들이 한데 뭉쳐서 그들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빛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우화 속의 수사슴은 자신의 뿔은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 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말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상대의 눈앞에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고래를 향해 던진 창과 같다. 창을 던지는 순간 배 안의 밧줄이 풀리면서 창이 날아간다. 그런데 창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던지는 방법이 서툴면 타수가 창에 베어 몸이 두동강 나거나 배가 침몰해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도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기도는 성찰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삶의 모습들을 성찰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고 기쁨에 넘쳐 환호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자신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선언하는 신의 정신이다.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천박하다. 이런 기도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연과 의식의 일치가 아니라 분리를 전제로 한다. 신과 하나 되는 순간 인간은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일체의 행위에서 기도를 발견한다. 풀을 뽑기 위해 들판에 무릎을 꿇은 농부의 기도, 노를 젓기 위해 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공의 기도, 하찮을지언정 이런 참된 기도야말로 전 자연으로 울려 퍼진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 동물이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한 행동은 농부나 사냥꾼, 선원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시는 성장을 강요하고 우리를 말이 많은 유쾌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우리를 인위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과 장점이다. 그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이자 경이이기 때문이다. 이 경이는 아무리 알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자연과의 대화에서 소중히 할 것은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경이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